94세에도 한 가지 중요한 비타민의 도움으로 다리 힘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다리 근력이 감소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담 중 하나이죠. 일어서기, 몇 걸음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일조차도 점점 힘겨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명확합니다. 낙상 사고는 노인들 사이에서 부상 원인으로 1위를 차지하며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4명 중 1명꼴로 매년 낙상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작은 희망이 있습니다. 94세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죠. 다리를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조용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지지만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면 좀 더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비타민은 무엇이며 왜 노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뼈 건강에 좋기로 유명한 비타민 D는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고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며 낙상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삼중거죠. 미국 노인학회지에 게재된 한 연구는 비타민 D의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낙상 위험이 23%나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임상내분비대사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노인들은 다리가 약해지고 걷는 속도 또한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체내에 충분한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 흡수가 어려워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뼈가 약해지며 근육의 힘도 점점 줄어듭니다. 80세 이상 노인의 거의 절반은 근감소증을 겪으며 이 과정은 낮은 비타민 D 수치로 인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단순히 움직임을 유지하고 결정적인 낙상을 피하는 데 있어 조용한 기반이 된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영향을 받는 노인들의 숫자 또한 조용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국가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0%가 넘는 노인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노인들은 낙상과 골절을 겪을 확률이 2배나 높습니다. 슬픈 사실을 덧붙이자면 고관절 골절은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22%나 적게 발생합니다. 이는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서 인용된 통계로 그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는 햇빛을 비타민 D로 전환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힘과 움직임의 수월함 또한 점차 약해집니다. 너무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결핍은 조용히 스며들어 허약함과 두려움 그리고 독립성의 축소를 가져옵니다. 결국 노년의 풍경은 어둡고 쓸쓸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의 결핍의 신호 비타민 D는 조용히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지키고 면역 방어를 유지하며 근육의 안정성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부족은 건강에 눈에 띄는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말이죠. 만약 지속적으로 근육 피로를 느끼거나 균형을 잘 잡지 못하거나 일어설 때마다 다리가 약한 느낌이 든다면 그 근본 원인이 비타민 D 부족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의 떨림은 무서울 수 있으며 의자에서 일어나는 작은 순간조차도 이전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드물었던 낙상도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비타민 D 수치가 나이와 함께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뼈, 특히 다리, 관절 또는 허리에 남는 특유의 통증도 있는데 이는 뭔가 무디게 계속되는 통증으로 뼈가 원래보다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몸은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뼈가 약해지고 미래가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상처와 긁힘조차도 예전만큼 빨리 아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작지만 무거운 경고입니다. 결핍의 무게를 더는 무시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종종 눈치채지 못하는 증상들입니다. 비타민 D 결핍은 상처 치유를 늦추고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되게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조직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간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낮은 비타민 D 수치는 잦은 근육 경련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수면을 방해하고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 기능 조절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들을 스스로 인지한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의료 제공자는 보충제 복용, 식단 조정 또는 햇볕을 더 많이 쬐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은 비타민도를 늘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 피부가 햇빛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비타민도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햇빛을 비타민 D로 전환하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핍이 더 흔해질 수 있습니다. 주 2, 3회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강한 햇볕에 20-30분 정도 직접 노출되는 것이 권장됩니다. 날씨나 계절로 인해 햇빛이 제한적인 지역에 거주할 경우 비타민 D 램프를 사용해 햇빛을 흉내내고 몸이 비타민도를 만들게 도울 수 있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기 어려울 때는 비타민도를 보충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가 되곤 한다. 음식을 통해서든 보충제를 통해서든 대체 방법을 찾는 일이 때로는 유일한 선택지로 남기도 한다. 물론 아무리 애써도 밖에서 쬐는 햇살의 따뜻함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도 참치, 고등어, 정어리, 연어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으면 어느 정도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 예를 들어 100g짜리 연어 한 조각에는 최대 570국제 단위의 비타민 D가 들어있지만 이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의 일부에 그친다. 달걀 노른자도 조금 더 많은 비타민 D를 제공하지만 한 개당 약 40국제 단위에 불과하다. 우유, 요거트, 치즈 등 유제품은 대개 비타민 D가 강화되어 나오기 때문에 꼭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쉽게 챙길 수 있다. 버섯은 식물성 식품 중 드물게 볕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마저 햇빛을 놓치기 쉬운 비타민 D 속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한다. 안타깝지만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음식을 챙기고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충제에 의존하는 일이 잦아진다. 연령에 맞춰 권장량을 정해놓은 비타민 D 알약은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지만 정작 약을 챙기고 계획하는 일상은 계절과 세월이 아슬한 것들을 매일 떠올리게 만들기도 한다. 매일 50세에서 70세 사이의 성인들은 일반적으로 600 유의 비타민 D를 섭취하며 70세 이상은 800에서 2유가 필요하다. 슬프게도 칼시페롤로 알려진 비타민 3가 D 형태보다 더 강력하고 흡수도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령층이 여전히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못한다. 이상적인 섭취량은 변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50세부터는 하루에 600유가 기본이고 나이가 들수록 점차 늘려야 한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건강한 지방이 함유된 식사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더 잘 된다. 하지만 점심을 거르거나 외로운 저녁 식사를 하는 작은 습관 하나에도 몸이 얼마나 이 비타민을 잘 흡수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거나 건강 문제가 생길수록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라는 말을 듣지만 이 조언은 자주 무시되거나 소음에 묻혀버린다. 여기엔 또 다른 조용한 문제도 있다. 바로 몸이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그네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무리 비타민 D 알약을 먹거나 햇볕을 쬐어도 식단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면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미, 귀리, 잎채소, 아몬드, 호박씨처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은 마트 선반에 그대로 남아있는 동안 몸살과 피로는 아무도 모르게 쌓여간다.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그네슘 보충제는 항상 언젠가 해볼 일로 남아버린다. 이런 목록은 점점 길어질 뿐이다. 마그네슘은 비타민도와 함께 섭취하면 뼈 건강, 근력, 그리고 움직임을 더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느껴지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신가요? 시작할 때 비타민 D 수치가 낮다면 최적의 수준에 도달하고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약간의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2주 정도가 지나면 근육 경련이 줄고 지구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다리가 더 튼튼해지고 균형감이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연구에 따르면 골밀도가 높아지고
낙상 위험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타민들을 3-6개월간 꾸준히 보충한 고령자의 경우 낙상이 31% 감소하고 근력은 35% 증가했으며 골절은 최대 40%까지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 D 꾸준히 섭취하면 오랫동안 다리 근력과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를 신경 쓰는 것은 활동적이고 낙상을 막으며 독립성을 지키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특히 많은 고령자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비타민 D를 섭취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죠. 지금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20-30분씩 햇볕을 쬐세요. 유제품, 달걀, 기름진 생선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포함하세요. 하루 800이 이의 고품질 장 보충제를 복용하고 더 효과적으로 흡수되도록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세요. 주기적으로 혈중 비타민 D수치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비타민 D 섭취는 충분하신가요? 아래의 의견을 자유롭게